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척추 수술, 특히 척추 내시경 수술의 실제 전후 영상을 보면서 이 척추 질환이 어떻게 치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척추 수술을 하면 정말 좋아질까? 그리고 내시경 수술로도 내 질환이 치료가 가능할까? 완치라는 것이 있을까?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척추 수술을 고민하시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청담 해리슨 병원 척추센터 신경외과 허동아 원장님과 함께 그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 신경외과 척추내시경센터 허동화입니다. 오늘 수술 전후 사진 좀 보여드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알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환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 이제 일단 아프다는 걸 알았으면, 그러면 이제 척추 수술 언제 해야 할까요?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여러 의사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은 마비 증상이 있으면 그때는 빨리 해야 돼요. 마비 증상이 오래되면은 이게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비가 왔다. 그럼 뭐 팔이 안 올라간다, 다리가 안 올라간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바로 수술을 하는 게 맞고요. 또 마비가 예견되는 상황이 있어요. '아 이거는 한두 달 안에 마비 올 것 같다.' 왜냐하면 신경이 이제 부어 있고 이런 것들이 MRI에서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검진을 해 보면 이상 반응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마비가 이미 온 다음에 하면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음. 있겠죠. 그다음에 척추가 맨날 협착증하고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검사해 보면 저희 종양, 뭐 척추 낭종, 뭐 뼈 종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기다린다고 해서 저절로 흡수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무증상이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저런 치료를 다 해 보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오시거든요. 뭐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했다든지 주사, 뭐 꼬리뼈 시술 뭐 안 해본 게 없고 또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인제 여러 가지 약물요법 또 여러 가지 좋다는 영양제 이런 거 다 드셨는데도 안 된다. 음. 그러면은 인제 수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런 통증으로 인해서 나의 일상생활 루틴이 제대로 안 되고 '아 나 직장을 그만둬야겠다.' 수시로 어. 병가를 내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인제 나의 기본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통증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한번 상담 받아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저의 네. 생각입니다. 근데 이 수술을 하게 되면요, 네. 원장님. 그래도 환자분들은 기대하기를 네. 그럼 수술을 하면 끝인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사실 인제 완치를 네. 말씀하시죠. 이 지긋지긋한 통증과 음. 불편감에서 벗어나고 싶다. 사실 암에서는요. 이 완치라는 거를 정의 내리기가 되게 편해요. 우리가 암을 치료하고 암이 없어져서 재발 안 하면 완치잖아요. 음. 만약 위암 수술을 했다. 위암 수술 후에 내가 소화도 안 되고 살도 빠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요. 일단 암이 내 몸에서 없어지고 재발만 안 하면 음. 완치라는 표현을 합니다. 음. 그쵸? 심한 경우에는 장루 이런 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되게 불편하지만 일단 암이 안 생기면 그건 완치예요. 근데 음. 이 척추라는 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환자분들의 기대치는 이제 통증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런 맞아요. 거를 네. 완치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새로운 허리로 갈아 끼우는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완전히 젊은 허리로 우리가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걸 고쳐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척추에서의 완치란 표현은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으로 복귀가 가능한 정도. 그다음에 MRI에서 이게 완전히 신경이 풀려 있는 거를 확인하고 세 번째는 통증에 있어서는 약 우리가 70% 이상의 통증이 호전됐다고 한다면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치라고 합니다. 이런 거 아. 챗GPT에 물어봐도 저랑 아마 거의 비슷하게 답변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환자들이 수술을 결정을 하고 기대하는 정도까지는 못 미칠 수 있지만 네. 그럼에도 이제
뭔가 마비되었던 것들, 네, 네. 엉켜있던 신경들이 풀리고 통증도 훨씬 줄어들고 네, 그 네. 정도가 되면 그래도 완치라고 이야기할 네,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텐데요. 네, 네. 이 내시경 수술 나도 가능한지 네, 네. 어디까지 가능할지도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네. 이제 환자분께서 그래 수술은 이제 결심을 하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결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아 그래도 이제 내시경으로 가능할까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100%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사실 근데 한 10년 전에는 10%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그때는 디스크만 가능했거든요. 제가 15년 전에 처음 이제 내시경 수술을 시작할 때는 디스크만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디스크는 요즘 수술 없이도 회복이 또 잘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10% 정도만 가능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90% 이상 거의 한 10명 중에 9분은 내시경으로 가능하고요. 10년 동안 엄청 많이 네. 늘었네요. 사실 요즘 복부 수술 이런 거 할 때요. 네. 저희 옛날에 뭐 사우나나 목욕탕 가 보면은 배에 큰 흉터 있는 어르신 분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즘 그렇게 수술 안 하죠. 다 배에도 조그만 구멍 뚫어서 복강경이나 아니면 요즘 다빈치 로봇으로 수술하잖아요. 허리도 근데 그게 사실 거의 상식적인 맞아요. 사실이죠. 그렇게 되었죠. 되었죠. 그러니까 개복을 한다고 그러면 하면은 엄청 큰 그쵸. 수술이다라고 거의 생각이 개복하는 건 되고. 없을 거예요. 굉장히 큰 수술도 요즘은 다 복강경이나 음. 다빈치 로봇으로 다 수술이 가능하잖아요. 허리도 내시경으로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모든 의사들이 이러면 또 저 이제 잘난 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숙련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숙련도가 높은 분들은 환자분의 아마 10명 중에 9분 정도는 내시경으로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뭐 어떤 분들은 거의 모든 환자를 내시경으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배워가는 단계다. 좀 숙련도가 떨어진 이제 그런 초보 의사분들은 아마 허리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 50% 정도만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제 나이 정도 다 되면은 아마 근데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다 실력이 올라와서 뭐 40대 후반 되면은 50대 초반 되면은 아마 다 90%는 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장점이 고령 환자분들에 있어서 전신 마취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시경으로 네, 하면 하니까 전신 마취가 마취를 안 필요하지 한다. 않을 수도 네. 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목이나 등, 흉추 이런 거 수술할 때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신 마취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무조건 개복, 절개 수술이 항상 나쁜 건 아니다. 필요할 때는 뭐 정말 째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해야 되는 환자분을 억지로 내시경으로 하면 그것도 사실 잘못인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는 개복 수술을 그러니까 절개해서 많이 째고 하는 수술도 꼭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둘 다 잘하는 의사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또 어떤 분께는 절개가 필요한 경우들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굳이 내시경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네. 절개 수술도 제가 잘 해드릴게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네. 귀하다는 네,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절개 수술을 좀 크게 해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물론 저희 병원에서도 해결을 하지만은 이런 경우는 이제 대학병원을 제가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요. 네. 그렇지만 90% 정도는 가능하니까 어떤 병원에서 내시경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다 하더라도 한두 군데 정도 더 가보셔서 진짜 내시경 진짜 안 될까요?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숙련도와 그리고 의사의 경험이 중요한 수술이라는 점 같은데요. 그러면은 증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척추 수술 비포 앤 애프터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수술 후 영상을 이제 보시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쵸? 내가 아직 수술하기 전에. 왠지 저는 항상 환자분께 이제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진짜 수술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흔히 보는 협착증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신경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끊어질 정도로 아주 좁게 눌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신경 통로예요. 여기를 이제 저희가 중심관 또는 척추관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굉장히 눌려 있어요. 뼈랑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뼈랑 인대가 두꺼워지는 거는 노화 현상의 일부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주름지는 게 노화 현상, 피부의 노화 현상이라고 한다면 허리에서는 뼈랑 인대가 두꺼워지는 게 노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노화돼서 여기가 심하게 눌렸거든요. 이런 경우는 오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등산 가기도 힘들고 어디 여행 가기도 되게 구경 많이 다니셔야 되는데 걷기가 힘드시니까 여행도 안 가고 그렇게 되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두꺼워진 인대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두꺼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좀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꺼워진 인대를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내시경을 보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제 손이었고요. 수술 전에 여기 좁았던 삼각형 형태로 눌려있던 신경 통로가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정상처럼 동그랗게 변했죠. 네. 이런 경우 여기 수술 전후 보시면 여기 막혀있던 신경 통로도 여기도 확 넓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러면은 수술 전에 굉장히 다리 저리고 땡기고 허리 아파서 수술하신 분이 아니라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통증이 있어서 수술했던 분이고 이제 이런 경우는 뭐 골프 타시기도 좋고 여행 다니시기도 좋고 운동하시기도 좋고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거를 정상처럼 완전히 넓혔다. 이 정도면은 저희가 완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환자분께서는 굉장히 네. 편안한 마음으로 퇴원을 네. 하셨겠네요. 네, 아주 네. 만족해 하시고요. 가끔 검진 받으러 오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잘 오시지도 않습니다. 굳이. 예, 그게 예. 제일 좋죠. 네. 병원에 안 올 정도로 회복을 하셨다는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가장 많은 환자분인 협착증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또 더 보여드리는데 여기 연세 보이세요? 89세시거든요. 네. 근데 그 F는 피메일 여성분이시거든요. 89세 할머님이신데 89세인데 수술하기 너무 무섭잖아요. 저희도 무섭거든요. 근데 너무 아프신 거예요. 너무 아파서 정말 울면서 오셨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두 군데 협착이 굉장히 심해져 있던 상태였고요. 옛날에는 89세면은 수술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나라 평균 수명이 80세도 안 될 때였거든요. 그럼 89세까지 잘 사셨다는 것만으로도 장수하신 건데 이제는 이런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아프시고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허리 빼고는 정말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다니지 못하시고 집에만 계시고 이렇게 돼서 저희도 환자분도 용기 내시고 저희 의료진도 용기 내서 수술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눌려있던 신경이 수술 후에 이제 잘 펴진 걸 보이고요. 이제 보행이 되게 좋아하셨고 사실 또 이러면 이제 자랑처럼 되지만 지팡이 이렇게 짚고 오셨는데 지팡이 없이 퇴원 잘 하셨던 이런 이 정도면은 저희가 완치다라고 감히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일단은 네.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간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89세라고 해도 이 삶의 질이 안 좋으면 다른 게 건강해도 이게 사는 게 맞습니다. 재미가 없는데 네, 네. 그런 것들을 고쳐주신 거네요. 네, 네. 근데 너무 수술 후에 결과가 좋아서 저도 너무너무 안심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지금까지 협착증, 요추 협착증에 대한 증례들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디스크 환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스크라는 게 사실 거짓말 좀 이렇게 보태서 얘기를 하면 사실 한 8, 90%는 비수술로 많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실 요즘 디스크 수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약도 좋은 게 많이 나왔고 재활치료도 너무너무 좋아졌고 또 통증의학과나 이런 데서 주사치료 이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저절로 흡수되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 디스크를 수술을 하는 일은 흔치는 않는데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뭐냐면 중증이에요. 중증 너무 많이 튀어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이렇게 하얗게 이 뼈랑 색깔이 똑같잖아요. 이게 석회화가 됐거든요.
이러면 이제 수술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저기가 다 하얀 하얀 부분들이 부분이 다 다 딱딱해진 딱딱해진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정도로 눌리면은 우리가 이 소대변 장애도 살살 오는 거거든요. 통증도 너무 심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잘 보면은 나이도 젊은 여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혼이고 하니까 수술 받고 싶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저희도. 근데 이제는 다니기가 힘들어서 결국은 이제 수술적 치료를 저희가 했고요. 보시면은 아까 단면 보시면 여기가 시커먼 이게 다 디스크예요. 신경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시경으로 했고요. 내시경으로 했더니 보시면 여기 튀어나왔던 디스크 다 제거하고 그랬더니 정상 신경으로 다 보이죠. 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여성분이 수술 후에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뭐였을까요? 이분은 하이힐을 신어보고 싶어 했어요. 그 전에는 하이힐 신으면 아무래도 허리에 무리가 가니까 여자분들이면 하이힐 당연히 신고 싶으실 거예요. 다 예쁜 하이힐 다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아주 높은 굽은 아니었지만 이제 4cm, 굽 높은 네. 하이힐을 신고 오셨었거든요. 예, 전에도 제가 한번 비욘디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 근데 이런 경우에 미혼 여성분의 등에 많은 흉터를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수영복도 입고 해야 되니까. 내시경으로 아주 작은 절개로 했고요. 그다음에 상처가 어느 정도 암은 이후에 흉터 치료까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좋아졌던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원장님께서 굉장히 좀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저희가 이분도 이제 마미총 증후군이라고 힘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소대변 보시는데 굉장히 불편해지시고 보면은 이 디스크 제가 꺼낸 디스크 조각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어때요? 되게 질겨 보이지 않나요? 저게 다 신경을 누르고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디스크는요. 굉장히 부드러운 부분도 있어요. 말캉말캉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데는 굉장히 질긴 부분이에요. 이게 몸 안에 있으면 녹겠습니까? 안 녹습니다. 네. 말캉말캉한 디스크는요. 이렇게 MRI를 보면 디스크 색깔이 까맣게 보이지 않고요. 약간 회색빛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진짜 꽤 튀어나와도 흡수 잘 돼요. 말캉말캉한 디스크들은요. 근데 이렇게 질긴 디스크들은 보면은 색깔이 굉장히 진해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까맣죠. 그래서 수술할 때 신경 안 다치면서 제거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요. 보시면 수술 후에 다 디스크 제거되고 신경 통로도 넓어지고 환자분도 통증도 좋아지고 소대변 장애도 다 좋아졌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용기 내서 완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네. MRI로도 이렇게 디스크 아픈 점들이 잘 보이네요. 신기해요. 네. 그다음엔 척추 수술 이제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진짜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도 예전에 비해서는 척추 수술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제가 이제 전공이 레지던트를 할 때가 그때 제가 4년 차 때가 2002년도였거든요. 2002년도 월드컵 할 때였어요. 네. 사실 그 당시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사실 수술 결과가 썩 좋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꽤 있었어요. 왜? 그래서 칼 대지 마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내시경도 없었고 거의 다 절개 수술을 했었고요. 수혈을 하는 일도 많았고 또 수술의 기구도 좋지 않아서 오히려 수술했는데 마비 왔다. 사실 이런 얘기를 동네의 어떤 어르신들 한두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실제로 동네 옆집 누가 수술했는데 안 좋았다. 이런 얘기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레지던트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0년이 훨씬 지났단 말이에요. 저희 20년 전 휴대폰 생각하고 지금 휴대폰 생각하면은 완전 다르잖아요. 20년 전 휴대폰은 거의 이만한 그쵸? 벽돌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1965년도에 미래를 예측한 건데 사실 이게 다 있더라고요. 로봇 청소기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공부도 집에서 TV 보면서 하는 인강 이거 그렇죠. 흔한 거잖아요. 소형 TV 전화기 이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집에서 치료 비대면
요새 그렇죠. 원격 진료 하잖아요. 네. 전기 자동차 나왔잖아요. 어머, 그렇죠? 이거 무슨 만화인가요? 네, 이게 65년도에 나왔고요. 네. 이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운전을 안 해요. 자율주행 다 하잖아요. 사실 이 만화 보고 저희가 주식 샀으면은 아이고. 엄청 잘 됐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마 근데 이거를 상상만 했네요.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에이, 네. 그랬을 거예요. 설마. 그렇죠? 이게 제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만화인데, 근데 지금 이게 다 현실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학은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그거를 옛날의 의학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다. 아마 요즘 항암 치료 이런 거 하고 완치됐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항암 치료하면 오히려 그 약 때문에 뭐 고생하시고, 돌아가신다. 그런 네. 얘기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죠. 요즘은 어때요? 항암 치료 했는데도 생각보다 머리도 많이 안 빠지시고 완치됐다 이런 얘기 많이, 의외로 그런 경우 많이 듣잖아요. 연예인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학, 이 척추 쪽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 나날이 새로운 약이 나오고 나날이 좋은 기구들이 나오니까 이거를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큰 변화들이 척추 수술에서도 있었는데요. 증례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증례 척추 낭종이라고 합니다. 네, 네. 사실 낭종은 암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양성 종양의 일종, 물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혹이면 굳이 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으면 떼지는 않는데요. 이게 이제 커져서 협착을 유발해서 신경을 완전히 그냥 꽉 누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는데요. 또 낭종이 크게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거해서 우리가 조직 검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흔한 대부분은 양성이지만 이론적으로는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이게 좀 안 좋은 질환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 조직 검사를 위해서라도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조직만 조금 띄는 게 아니라 뭐 이왕 띄는데 다 떼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시경으로 떴는데요. 이 낭종이 이렇게 보여요. 실제로 보면은 이게 신경이랑 완전히 들러붙어 있거든요. 이거를 옛날에는 낭종은 무조건 절개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실제로 꽤 크게 절개하고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심스럽게 신경에서 분리를 해서 제거를 하면요. 좀 징그러운데 이게 이제 황색인대랑 거기에 아까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다 낭종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같이 떼어서 치료도 하고 이거를 조직 검사를 보내요. 병리과에. 그래서 괜찮은지. 근데 이 환자분은 다행히 양성 단수 낭종 나와서 별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수술 전 사진과 후 사진 보면은 낭종도 완벽하게 다 제거가 됐고, 그다음에 협착까지 같이 동그랗게 신경 펴졌죠. 사실 이 정도로 제거했으면 아마 낭종 재발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그리고 환자분도 저림감은 좀 남긴 했지만 다시 직장 복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저희 이제 경비 일 해주셨던 분인데 다시 직장 복귀하셨다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던 이런 경우라면 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근무하시던 아파트 쪽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낭종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네, 또 네. 신경을 누르고 그리고 혹시나 이게 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내시경으로도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번째 증례입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 이게 척추가 앞으로 빠져 있다고 해서 잘 알려져 있는 질환이죠. 네, 네. 사실 이게 최근에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도 사실 노화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장수를 다 하시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있어도 사실 수술까지 가는 일은 별로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약간 틀어진 경우는 수술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80대가 됐더니 많이 틀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옛날에는 8순까지 사시는 분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는 8순이지만 건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80대 환자분에서도 이런 수술을 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100살까지 살고 사실 싶어요. 그러니까요. 원장님. 예.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이 뼈가 앞쪽, 전방, 후방 있잖아요. 앞으로 밀리면 전방 전이증,
뒤로 밀리면 후방전이증인데 이렇게 많이 앞으로 미끌려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경우는 거의 지금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상태거든요. 근데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꺾이면서 신경이 눌리는데 이 추간공이라는 부분이 이제 꽉 눌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허리도 무지 아프지만은 조금만 걸으면은 뼈가 이렇게 미끌미끌하면서 저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오래 걷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꾸부정하게 걷고,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안 돼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요. 이 경우도 제가 이제 내시경으로 했고요. 이게 이제 실제 제 수술하는 손 모습이고요. 옛날에는 이런 수술할 때 한 뼘째고 수술했습니다. 제가 수술 배울 때 유명하신 저희 은사님이랑 같이 수술할 때 이만큼 째고 수술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100% 맞춰지진 않았지만 거의 90% 이상 맞춰졌고요. 이게 잘 안 맞춰질까 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훨씬 이 모양도 훨씬 예쁘게 됐죠. 실제로 키도 커지셨고요. 꾸부정하게 다니신 것도 많이 좋아졌고, 허리 통증도 좋아지셨고, 또 다리 쪽 통증도 좋아지셔서 네. 이런 정도라면 저희가 이제 완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요추부 척추 분리증과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한 또 증례 사진인데요. 네. 그래서 분리증이 뭐냐면은 궁엽부 결손인데 어디가 분리된 거냐면 척추 전체가 이렇게 분리된 건 아니고요. 요 부분이 분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인텍트 좋아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분리가 됐는데 여기가 분리가 되면 뒤에서 잡아주는 구조가 분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앞쪽으로 미끌리는 거예요. MRI를 보면 그렇게 심해 보이진 않지만 MRI는 편안하게 누워서 오랜 시간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누우니까 알 수가 맞춰졌어요. 없는 네, 거군요. 맞춰졌어요. 하지만 보면 양쪽 이 신경이 빠져나가는 추간공 쪽은 좁아져 있는 게 보이고요. 이건 서서 찍은 엑스레이거든요. 서서 찍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뼈가 더 앞으로 밀려 나온 거를 네. 보냈거든요. 이분도 다른 병원에서 시술, 한방 치료, 한약, 안 해본 치료가 없어서 근데도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수술을 했고요. 이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유압을 했지만 어긋난 뼈가 이제 100% 다 맞춰져. 멀쩡한 허리에 핀 넣는 건 아니고요. 네. 뼈가 어긋나 있으니까 교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핀을 넣었고, 그래서 이분도 아마 다시 한동안 접었던 골프랑 탁구도 하시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쵸.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 허리 통증도 심하고 네. 다리도 저릴 수 있고 보행장애도 있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골프 치러 나가시면은 꽤 걷기도 해야 되고, 근데 스윙하고 허리도 아프고 잘 안 맞고 그러면 힘들게 나간 골프에 속상하냐, 네. 재미도 없고 스코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골프는 접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탁구도 되게 좋아하셨던 분인데 탁구도 허리가 많이 중요하죠. 해야 되잖아요. 네. 돌려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일정 기간은 쉬셔야 되지만은 지금 다시 시작하셨다고. 그럼 이 정도면은 원래 내가 했던 루틴, 일상으로 다시 복귀를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완치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경우도 똑같은데요. 이 경우도 보시면 어때요? 여기가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서서 찍은 엑스레이를 보니까 앞으로 쑥 빠졌죠. 이 경우도 저희가 핀으로 고정을 했고 나중에 여기가 잘 유압이 돼서 환자분도 굉장히 통증 만족해 하시고, 네. 그래서 증상도 많이 호전됐고 허리 통증, 다리 통증 다 좋아졌던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완치됐다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MRI 이렇게 전과 후를 보면 정말 MRI 전은 너무 아파 보였는데 후는 깨끗해서 와, 수술 잘 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MRI 전후에서 후 사진은 좋은데 네. 왜 나는 아직도 이런 통증이 남아있는 그쵸. 걸까 궁금해하실 분들 많거든요. 네. 아니 수술은 잘 됐다는데 왜 아픈가? MRI 도 제 눈으로 봐도 깨끗한데. 그런 경우가 사실 제가 수술해드린 분도 그런 일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좋은 증례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수술 굉장히 노력해서 했지만 조금 결과가 아쉬운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잘하고 다른 사람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이런 일은
반드시 생길 수는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증상이 악화된 기간이 오래되면요. 회복 기간이 분명하거든요.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짠 하고 좋아지길 바라거든요. 이게 좋은 비교는 아니지만 왜 쌍꺼풀 수술해도 붓기 빠지고 예뻐지려면은 한 달은 아마 기다려야지 그게 자연스러워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한 달 동안 왜 이렇게 안 예뻐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증상이 오래되셨다. 그럴 수 있어요. 수술 받기 싫어서 5년, 6년 치료 받으신 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래도 한 6개월은 좀 기다려 주셔야지. 그렇군요. 근데 그 몇 개월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되는 기간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수술 전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요. 저희가 수술 아무리 열심히 해놨지만 생각보다 통증이 좀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의 상황은 마비나 악화가 되면 그때는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너무 죄송하지만 더 악화가 안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술 시점이 너무 늦어진 경우가 있어요. 네, 물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당장 뭐 애들 케어하고 뭐 자기 일도 바쁘고 뭐 수술 쉴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수술 시점이 너무 늦어진 경우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연구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영국이 좀 나오거든요. 왜냐면 영국은 수술을 빨리 못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NHS라고 국가에서 거의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국가에서 이런 수술 시점에 대한 연구 논문이 많이 나오는데 중증 통증, 그러니까 가벼운 통증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심한 통증인데 수술 시기가 6개월 이상 미뤄지는 경우는 증상 호전 회복되는 기간도 길고 증상 호전도 좀 덜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저의 어떤 뇌피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통증이 심한데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안 된다. 근데 한 6개월 지났다. 사실 6개월 안에 해결이 됐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는 한 5개월쯤 됐을 때는 수술을 고려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경우들에 의해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화되는 거를 막고 그리고 통증을 조금 더 줄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경우는 허리가 꽤 좋잖아요. 허리 상태가 전반적으로는 괜찮아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보여드렸던 것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보면은 여기가 눌렸거든요. 이런 경우 허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은 경우는 딱 봐도 치료하면은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너무 회복이 빨라서 환자분도 굉장히 만족하시는데 아까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연세가 많고 허리 상태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이거랑 비교해서 뼈 모양이랑 디스크 상태가 다 안 좋잖아요. 이런 경우는 물론 이 환자분은 다행히 회복이 빨랐지만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수술을 해도 조금 환자분의 기대를 못 미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복 기간을 어느 정도는 이제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연세가 많으신데 허리 상태는 너무 안 좋고 기대치가 너무 높아. 하나도 안 아파야 돼 이러면 사실 저희도 치료해드리기가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네. 뭔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숙련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해요. 웬만하면 신경 많이 안 건드리면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건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꾸 수술하면서 신경의 자극이 좀 많아지면 MRI는 굉장히 깔끔한데 증상이 좀 남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없던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너무 유착이 심하면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신경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요. 수술하고 한 하루 이틀은 더 아프다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복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늘 긴장하면서 수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숙련도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후배 의사분들한테도 얘기하는데 판단하기에 네가 하기에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수술은 절대 무리해서 하지 말고 뭐 다른 선배 의사님께 보내드리는 게 맞지 않겠냐 항상 얘기하고요. 저도 너무 어려운 수술인 경우는 물론 뭐 제가 많은 경우를 다 해결하지만 그런 경우는요. 저도 제 윗선생님께 수술할 때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좀 들어와서 같이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숙련도도 중요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기 전에 수술 그러면 결과를 보셨을 때 원장님께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사실 저희가 수술법을 결정할 때는요. 물론 의사들의 선호도도 중요하지만은 연구가 타 있어요. 연구가 논문이 거의 매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연구 논문들을 우리가 꼭 참고해서 하고요. 그래서 이 병원마다 권유하는 수술법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이창님 주신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근데 사실 그 세 개 중에 한 두 군데가 이제 일치한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수술법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너무 다르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너무 다르면은. 근데 그래도 저희들이 공부하는 게 있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거의 의사들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세 군데 정도 가보셨을 때 한 두 군데가 일치하면은 뭐 다수결로 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맞을 때가 많고요. 그게 현 시점의 트렌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수술법은 저희가 진짜 논문과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수술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창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척추 치료에 완치가 있을지에 대해서 원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떤 종양성 병변에 대해서는 완치라는 거를 판정하기가 참 좋은데 이 통증이란 관점에서는 사실 완치를 통증 수치 제로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완치란 있을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은 디스크 같은 경우는 MRI 이 수술 후에 검사한 MRI에서 완벽하게 제거가 돼 있고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신경 압박을 완전히 해소하면은 물론 초기에는 좀 증상이 남을 수 있지만 진짜 1, 2년 지나면은 너무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크는 사실 치료 시기를 잘 맞추고 수술로 성공적인 그러니까 수술 꼭 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완치에 가까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협착증은 수술 전 상태가 중요한데 생각보다 허리 상태가 건강한데 협착이 동반돼 있으면 그러니까 디스크 같은 것들은 꽤 젊으신데 이런 경우는 이제 완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술 전 노화 상태가 너무 심하면은 완치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필요한 경우 수술해야 되는데 악화를 막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좀 남기 때문에 이 경우는 완치를 환자가 원하시는 목표치에 근접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100%를 기대하시면 좀 어렵지 않냐. 하지만 치료를 잘 받으면 훨씬 일상생활이나 직업활동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한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퇴행성 척추 질환은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퇴행성 척추 질환인데 이게 이 퇴행성이라는 건 노화거든요. 근데 이 수술을 했다고 노화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좀 고쳐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퇴행성 척추 질환이라는 거에서는 완치란 표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술 후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왜냐면 여기는 완치했는데 3, 4번은 완치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또 노화가 돼서 4, 5번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수술 후 관리를 되게 이제 중요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염이나 종양 골절은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완치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예, 이런 경우는 기다려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네. 경우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이런 경우는 좀 완치될 수 있습니다. 네. 완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네, 그렇죠. 설명해 네, 주셨습니다. 네. 원장님의 이 척추 치료, 척추 수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들, 네. 목표는 무엇인지. 사실 저희 네. 목표는요, 100%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 사실 네. 목표예요. 네. 뭐 70%만 좋아진다고 해, 그게 완치의 기준이라고 해서 70%만 좋아지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목표는 무조건 100%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MRI도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MRI가 우리가 원했던 수술에 완전히 목표에 부합하도록 완벽하게 넓히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고 직업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가 물론 수술에 좀 증상이 남아서 약을 좀 드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저희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 척추 질환의 왜 치료가 중요하냐면 척추나 관절이 안 좋게 되면은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거든요. 활동이 제한되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면 내과적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그게 또 악화가 돼요. 그렇죠? 운동 안 하면은 그렇죠. 뭐 비만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당뇨나 이런 것들이 또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또 혈압도 조절이 또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로 또 새로운 어떤 뭐 뇌졸중이나 뭐 심장 문제 이런 것들이 악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척추 질환을 잘 해결을 하게 되면 부가적으로 어떤 내과적인 이런 질환들이 잘 조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머님 아파서 맨날 집에만 계시면 그럼요. 그죠? 네. 예, 우울해지고 예, 그렇게 되거든요. 내과 약이 점점점 늘어나고 이제 그런 일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저희 그래서 척추 치료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척추 질환이 100%다 완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통증을 줄임으로 해서 100%가 아니더라도 훨씬 정상적인 삶에 가깝게 네. 해드리는 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 네, 그래서 목표는 완치고 목표는 100% 회복이지만 좀 안 된다 하더라도 현 상태보다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 척추 수술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생각만 인식만 갖지 마시고 주치 선생님이랑 잘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수술이 너무너무 망설여지시면은 다른 대학병원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누가 추천한 병원도 가셔서 한두 번 정도 더 이 상담을 하시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EKF님 질문에 대한 네네. 답변 드리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협착증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지나야 짐도 들고 또 이런 일상생활도 가능해질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사실 이제 저는 간단한 수술이면요. 간단한 수술이면 사실 당일부터 보행하거든요. 오, 그래요? 오전에 수술하면은 저녁에 저희 식사도 드리고 보행 시작해요. 네, 당일부터 하는데 이제 어떤 일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은 한 달 정도만 지나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좀 욕심을 부린다면 3개월은 좀 푹 쉬셨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뭐 자영업 하시고 이런 일을 안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 달만 좀 잘 안정하시면 출근 바로 하셔야 되고 가게 여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거 무거운 거 안 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 달. 그다음에 병가를 좀 오래 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3달. 네. 그래도 그만큼 수술을 하고서 후에 회복이 중요한 수술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척추 질환에서의 비포 앤 애프터 영상을 보면서 척추 수술과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청담 해리슨 병원 호동아 원장님과 함께 했고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척추 수술 앞두고 계신 환자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네, 따뜻한 한마디. 치료될 수 있고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답변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너무너무 망설여지시면 뭐 다른 데서도 한두 번 정도 의견을 듣는 것도 도움이 네. 되실 테니까. 그래서 척추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만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수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비욘디도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신 허동아 원장님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